안녕하십니까.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이해 및 QGIS 활용 방법 제2강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이해 및 활용 강의를 맡은 KI의 윤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제작 방법 그리고 그 안에 등급 및 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해서 제작 목적, 방법 그리고 각각의 평가 항목, 등급 구분, 그리고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라는 것은 그 국토를 환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1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놓은 지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는 다양한 법제적 그리고 환경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국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 계획과 환경 계획의 통합 연계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최초에 2001년도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대한 제작 방법,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2003년도부터 시범 구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일대 5천 지도 제작 작업을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는 크게 두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 25,000 축적의 지도와 1대 5,000 지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 25,000 지도는 1년에 2번 갱신을 하고 있고요. 1대 5,000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전국에 대해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목표는 2021년 전국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대 5천 지도 전국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1대 25,000 갱신 작업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는 그 각각 개별법에서 환경 보전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를 제한하고 있는 개별법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국토를 1에서 5등급으로 나눈 지도고요. 법제적 평가 항목 부분을 보면은 자연환경, 물환경, 토지이용, 농림, 기타 부분으로 해서 총 62개의 공간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생태적 평가 항목은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그리고 군집 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연계성 등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잠재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 지표는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는 그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법제적 평가 항목 62개, 환경 생태적 평가 항목 8개, 실제 적용되는 건 이제 7개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소 지표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구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지표법이라는 거는 62개, 7개 하면 총 69개의 레이어 중에 가장 높은 등급에 나온 데이터를 그 지역의 대표 평가 등급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같은 경우에 62개의 법제적 항목 그리고 7개의 환경 생태적 항목과 관련된 환경 공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시 입지 컨설팅이라든가 그리고 평가 대상 지역에 대한 중점 평가 항목을 위한 스코핑 이런 부분에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등급이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쪽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생태자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인구 30만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에 되지 않는 지역의 어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그 국토환경성 평가지는 용도 지역이라든가 지자체 환경보존 계획
그리고 환경부의 이제 뭐 법정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그 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자연환경 부문에 총 15개의 평가 항목이 있고 이 안에는 백두대간이라든가 습지보호구역, 생태계 경관보호구역 등 주로 환경 보존과 관련된 지역들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 파트 같은 경우도 12개 평가 항목으로 수변구역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구역 등과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1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 관련된 지역 그리고 보존 녹지와 관련된 부분들과 같은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농림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에 관련된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환경 생태적 가치는 다양성, 자연성, 그리고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안정성, 그리고 연계성. 연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 생태축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에도 활용이 되고 있지만 각각 개별 정보들도 제공을 해드리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그 환경영향평가 제도 과정에서 뭐 입지 적절성을 본다든가 아니면 입지 제한인자들을 살펴보는데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에 환경입지 컨설팅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입지 적합성이라든가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입지 제약인자 등과 같은 부분을 스크리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가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대표적인 스크리닝 스코핑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62개 법제적 평가 항목, 이 지역에서는 어떤 토지 행위 자체를 무슨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토지 이용 행위 자체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 선정 과정 내지는 스크리닝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스크리닝 과정 중에서는 저희가 멸종 위기종 발견 지점이라든가 보호 동식물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환경입지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제도상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 상에 있는 항목들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 이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서 충분히 확인 또는 검토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지자체 내에 도시계획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되는 비중들이 아마 상당히 앞으로 높아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인구 30만 이상 지역의 도시 지역에 대해서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료에서 보시듯이 사실 도시생태 현황지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상당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생태 현황지도가 없는 기초지자체에서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기반으로 지역의 도시계획 내지는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는 환경보존계획 수립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국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기본법, 그리고 국가종합환경계획을 수립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도,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평가 등급,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위해 활용했던 62개의 법제적 항목, 그리고 7개의 환경생태적 항목의 정보들을 충분히 계획 수립에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시도 조례에 따른 지역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대해서 목적, 그리고 평가 방법,
그리고 그 평가에 활용된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평가 정보,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평가 정보와 사용된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QGIS라든가 또는 아크맵과 같은 공간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하나의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신다라면은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평가 등급뿐만이 아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 분석 등에 활용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